네, 여러분 FMC 투자 히얼입니다. 현재 시간 2시 4분이고요. 장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한 내역들 보여드리면서 떻게 트레이딩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매매 기법도 함께 공유하면서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으니까요. 오늘 내용 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일 거고요. 또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업 트레이더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방식이 어떤 뭐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멘탈 싸움이다. 왜 멘탈 싸움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천천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의 매매 타점을 좀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모티브 링크인데요. 5분 차트입니다. 자, 매매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손절가는 여기에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자, 이 폭에 딱 1배가 되는 구간이죠. 한 이 정도 도달하면 이익 실현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손익비가 자 1대 자 하나 둘 셋 손익비가 1대 3 정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예상 목표가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실패를 보더라도 손실폭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대 3 비율로 손익비가 나오는 거죠. 사실 트레이딩을 통해서 우리가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려면요 이렇게 적게 잃고 벌 때는 많이 벌어야 돼요. 적게 잃고 많이 벌고 이거를 좀 달리 이야기하면 결국 손익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했을 때 확률이 5대5라고 했을 때 손실 봤을 때는 1을 손실 보고 이익을 봤을 때 3을 이익을 보게 되면 5, 3, 15 손실은 5가 되겠죠. 그러면 15 마이너스 5를 하면 10이 남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계좌잔고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트레이딩에 대한 손익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점을 잡을 때는 전제가 붙겠죠. 아, 최소한 1대 3이라는 손익비가 나올 만한 자리에서만 배팅을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뭐 1대 1이나 1대 2 정도의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다.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과감히 포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손익비가 1대 3이 예상되는 자리를 찾아낼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포지션을 두 개를 잡았는데요. 자, 이것도 마크 내역을 좀 한번 볼게요. 마크 내역이 지금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손절가를 이제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이 고점을 저는 돌파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오늘 돌파할지, 내일 돌파할지, 모레 돌파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손실폭은 이 정도로 제한해 두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 폭의 대칭가.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움직였어요. 잠시만요. 다시 조정할게요. 자, 그러면 목표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실은 이만큼, 예상 목표가는 이만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들겠죠. 아, 어떤 종목을 언제 사지? 결국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는 손익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1대 3.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다시 이제 제가 실제 매매하는 차트를 한번 가서 볼게요. 여러분들이요, 그 장 중에 트레이딩을 할 때 이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1분 차트 가지고 매매하는 겁니다. 1분 차트.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스캘핑인데요. 이제 이런 차트는 일단 버리시고요. 5분 차트를 보십시오. 5분 차트를. 5분 차트를 보시고,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표 세팅이 좀 하나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장이 시작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요, 예, 대부분 필패합니다. 예,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깡통을 찹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이 상승폭에 대해서 예, 매물이 소화되는 조정이 오고 난 이후에 이 조정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 조정폭의 중간값을 회복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배팅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충분한 조정. 그러니까 이 상승분에 대한 충분한 조정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예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자, 이 아래 지표를 한번 보세요. 스토캐스틱 15 옵니다. 제가 지표 세팅 값을 알려드렸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여기가 어때요? 과매수권으로 집어들었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상승분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승분에 대해서 충분히 매물이 소화되려면 고점을 찍고 어때요? 과도하게 하락을 해야겠죠.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스토캐스틱 이 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구간을 보고 이번 상승에 대해서 이 상승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고점과 저점의 하락분의 50%를 돌파하는 구간이 생긴다. 그럼 이때 매수 타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관심 종목을 장 중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모티브 링크예요. 자, 모티브 링크를 한번 보죠. 자, 60일선과 120일선이 정배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오버슈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 구간 조정은 있었지만 과매도 구간, 이 녹색 표시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이 상승분에 대해서 충분히 매물이 소화된 게 아닙니다. 충분히 매물이 소화됐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해서 투매가 나오는 구간을 저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충분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 가격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어때요? 거의 없죠. 투매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그럼 이 구간은 어떨까요? 자, 두 번의 오버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자, 큰 폭의 하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과매도권. 자, 이때 투자자들은 어때요?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이때 더 이상 이 고점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다 팔 사람들은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확인하고 지금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자, 이 조정폭의 1대1.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겠죠. 지금 현재 약 1시간 20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끝나고 난 이후에 시간에서 이 이상 상승한다. 그럼 여기서 또 팔고 나오겠죠, 저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겠죠. 자, 일단 전고점을 매수하고 난 이후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어때요? 손절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됩니다. 본절가로 이제 상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이때 저는 매도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럼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도.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 첨단 소재예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일단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자, 쭉 하고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과매수권 들어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상승분에 대해서 충분한 조정이, 자, 이걸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어때요? 예, 이중바닥 만들면서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대칭값 잘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일 내로 갈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어때요? 손절은 여기에 잡는 거죠. 그죠? 손절은 이 정도만 잡는 거고, 자, 기대 수익은 어때요? 1대3 손익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우리가 배팅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재료가 발생해서 충분한 가격 상승,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 충분한 조정, 그리고 난 이후에 중간값 50% 회복, 즉 N자형 패턴이죠. 50% 회복했다라는 건 이 전고점을 회복하겠다라는 뜻이고, 전고점을 회복했다라는 건 이 하락폭의 대칭값만큼 추가적으로 오르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확률은 5대5지만 손익비가 1대3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전략을 반복했을 때 계좌장부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노을도 한번 볼게요. 예. 노을이라는 주식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 노을이라는 주식이 내일, 모레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서 매수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야 지금에서야 이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노을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자, 노을은 3,100원. 자, 3,100원대 이 가격이 5분 차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래대금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시장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YC 종목도 한번 볼게요. YC도 한번 볼게요. 그 경험이 없는 트레이더들은요, YC를 아마 이런 자리에서 살 겁니다. 많이 올랐어. 여기 61선 지지받고 있네. 한번 사볼까? 이거 아니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막 이 상승분에 대한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언제 사야 될까요? 이 가격이 회복될 때, 이 중간값이 회복될 때, 우리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 하락폭의 대칭가, 손익비 1대3고. 자,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자, 메가터치도 마찬가지예요. 메가터치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메가터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오는 건요. 이 자리죠. 그러잖아요.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세가 끝났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제가 오전에는 제가 좀 일이 바빠서 이 종목을 못 봤는데 봤다라면 매매를 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1선과 61선과 121선이 정배열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 의미 있는 조정 나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고점과 저점의 50%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손절은 여기에 잡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폭의 대칭값 정확히 찍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 도달했을 때 뭐 더 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망. 그런데 신고점을 갱신을 했잖아요. 갱신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ABC 파동 있죠. ABC 이 파동에 대해서 지금 의미 있는 조정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메가터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 하고 해서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이 하락폭의 50%가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목표가는 이 대칭가. 좀 이해가 가시죠? 자, 서울 보증보험도 한번 볼게요. 예. 서울 보증보험도 제가 사실은 좀 매매를 해야 됐었는데 이것도 좀 늦게 보는 바람에 매매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보이시죠? 이 평이 자, 정배열로 있고 이 상승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조정이 자, 이때 나왔죠. 그럼 이 고점과 이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을 때 최저점의 중간 가격. 자, 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목표가는 이 하락폭의 대칭가. 여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게, 자, 보십시오. 매수하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값으로 이 손절가를 다시 좀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여기까지 갈 놈이라면 여기는 건들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를 탁 하고 깨줬다. 그럼 이거는 본전에서 나와야 됩니다. 약손절이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트레이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0% 회복됐다라는 건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50%가 회복이 된 건데 또 돌파가 됐다라는 거는 이 가격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 다시 올라갔다가 목표가 도달하지 못하고 깨준다? 예,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메가터치가 딱 그거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전고점 돌파를 해줬어요. 목표가 도달해줬죠. 자, 그런데 이 전고점 돌파 이전에 바닥을 확인하고 50%가 회복되었던 이 구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 전고점이 돌파되는 시점부터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깨지는 순간 어때요?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무섭죠. 리스크 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면 여기 오게 되면 다시 본절로 나올 것 같아요. 약손절이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 DX인데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자, 아침에 잠깐 1시간 동안 슈팅 나왔다가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죠. 예, 그런데 이 하락폭에 대한 50%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준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목표가 여기 잡고 손절폭 이만큼 잡고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도 어때요? 실제로 우리가 그 데이 트레이딩을 그러니까 스윙 트레이딩이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매매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 딱히 많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실제 트레이더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서칭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기준의 어떤 그 패턴이나 매수 타점이 나오면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본다. 어차피 손익분이 1대3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트레이더들이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떻게 버냐면 시장 상황이 좋고 예를 들면 재료가 빵빵한 종목들이 정말 많은 시장이야. 그런 시장에서는 이제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그런 시장이 이제 지나가거나 그러면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예, 적게 잃으면서 이렇게 버텨요.
예, 그러다가 다시 시장이 좋아지고 뭐 테마가 형성되면서 뭐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거리대금이 터지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한 단계 또 레벨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주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량주가 올라가는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구간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대부분 망하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어때요? 말도 안 되게 무리하게 배팅하고 손절도 못하고 계좌를 방어해야 되는 시기에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죠. 예, 망하는 겁니다. 한 종목에 절대 몰빵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한 세 종목 정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떻게 장중에 종목을 선정하고 트레이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